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은 이제 허로증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예,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는 길이보다는 이제 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프지 않고.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그죠? 누구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발로 갈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속이 불편해서 못 먹으면 안 되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잘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서 그 생활을 할 때 어떤 통증 같은 것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허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병이 나기 전에 치료를 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이제 치미병이란 얘기는 뭐 어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평상시에 본인들이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병이 안 나는 것이 이제 치미병이고, 또 한의학에서는 예방을 하는 차원의 그런 치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이 이미 난 다음에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흔히들 하는 말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일도 있고, 또 이제 편안하게 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픈 것도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통증이 스트레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통증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신경을 좀 덜 쓰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들어보시죠? 화라 그러고 화병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화라는 얘기는 꼭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또는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있다, 화가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다 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럼 이제 불자 여러분들도 그 마음 공부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 공부할 때 이 화 다스리는 그런 공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 걸어 다녀요? 아니죠. 처음엔 기어 다니다가,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이제 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이렇게 돼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에 맞춰서 돼야 건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두루눕는다, 그거 병이에요. 노인들이 너무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닌다, 그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나이에 맞는 몸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젊었다, 늙었다, 이거를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젊은이, 여기부터는 뭐 노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대체로 그 범주를 정해놨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자연의 이치를 우리 인체에 대비를 해서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의자들께서 다 관찰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이에요. 뭐냐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서 한 40세가 될 때까지 몸이 쭉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완성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장육부 기능도 다 왕성해지고 아주 활기차게 활동을 하는 나이예요. 그렇지만 40세가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몸이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 하면 64세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서서히 노화가 되다가 64세가 지나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35세까지 요때까지는 몸이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뭐 출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왕성하게 하고 이제 건강해져요. 그렇지만 35세가 지나면 이제 한풀 꺾이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얼굴에 윤택한 것이 좀 줄어들고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름살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 나이죠. 그러고 이제 언제까지냐? 49세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49세에 뭐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폐경되죠. 여성분들이 폐경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의 범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하늘의 섭리예요. 폐경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생리를 하니까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정량의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몸이 더 건강해지겠어요? 허해지겠어요? 허해지죠. 뭔가 부족하고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요때 폐경을 시켜야 노후가 이제 그나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하늘의 뜻이고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매달 생리하죠. 또 아기 낳느라고 출산할 때 피도 많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거는 맞춰서 그러면 요새 보면요. 또 생리를 늦게까지 하면 노화가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맞겠어요, 그게? 아니죠. 요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때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지연을 시켜도 노후가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또 싹이 나고 이렇게 컸어요. 근데 나무도 오래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고목나무가 되죠. 왜 고목나무가 될까요? 예, 이제 이 나무도 나름대로 왕성하게 뭐 광합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양분 보내주다가 얘네들도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로 진액을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꺾으면 쉽게 부러지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그냥 주름살이 생긴다, 나이가 먹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속하는 것이 입이 마르는 거예요. 예, 그냥 젊은 분들이 입 마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노인이면 요 이후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이 마르다는 얘기는 중한 증상으로 봐요. 한의학에서는. 왜? 진액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허로증의 증상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이제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또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잡수던 분들도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식사량이 줄거나 잡순 거를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이런 것도 생기고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정신이 어두워져요. 예, 그래서 뭔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그러면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또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본 분이 이제 휴대폰을 손에다 들고서 계속 찾았대요. 어디 갔나? 또 신발을 자기가 신고도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신발을 찾으려고 신발장을 막 수도 없이 뒤졌대요. 그러다가 아유 다른 신발 신고 가야지 하고서 보니까 자기가 신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기느냐? 머리 자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든지 자연의 이치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가 쉽죠. 네. 거꾸로 올리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다는 얘기는 몸에서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지고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고 잡수는 것도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진액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 진액을 조금 만드는 거고 이 조금 만들어진 진액을 머리에다 잘 올려줘야 되는데 힘들겠죠. 네. 왜 힘들겠어요? 기운이 딸리니까. 기운이 왕성해야 조금 있는 것도 쫙 끌어올리는데 힘이 딸리면 가뜩이나 작은 진액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깜빡깜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치매가 오나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죠. 그래서 입이 마르면 한의학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증상이 중풍이나 치매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변 소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소변도 잘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던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차츰차츰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또는 참지 못해서 새기도 하고 또 이제 급해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소변을 이제 자주 본다는 얘기는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변을 따라서 진액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소변을 자주 본다는 얘기도 몸속에서 진액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끌어올리기 힘드는 거죠. 또 대장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찌꺼기를 잘 변을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이 변비가 되거나 변을 시원하게 못 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랫배가 많이 차고 예민한 분들은 음식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설사 이런 형태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대변이 이렇게 찔끔찔끔 새거나 또는 이제 옷에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그 이제 몸속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쌓이다 그러면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는 거고 그러면 탁한 기운은 우리 이제 피를 또 이렇게 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화를 지웠네요. 머리로는 화가 잘 오르게 돼요. 예, 이 화라는 거는 우리 불꽃 생각해 보세요. 촛불 이렇게 불꽃 이제 생각을 하시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면서 위로 불꽃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의 성질은 주로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로 보면. 그러니까 대변을 편안하게 못 보는 것도 탁한 기운이 일로 자꾸 올라가면서 진액을 더 못 올려줘요. 그래서 세 가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혈어증의 증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옆길로 샜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입맛이 없어져서 식사량이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그 몸을 많이 몇십 년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무릎, 뭐 다리, 어깨 등 다 결리고 근육이 결리고 뼈가 시큰거리고 시리고 아프고 관절이 나빠지죠.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침이 나면서 가래를 많이 이렇게 뱉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이제 감기도 아닌데 그런 증상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정신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괜히 마음이 이제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밤이 되면요 잠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오다가 낮에 되면 또 꼬박꼬박 졸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특징적인 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슬플 때 어때요?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울려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다가 웃을 때 눈물이 나요. 이 자리에 혹시 웃을 때 눈물 나는 분 계세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속으로만.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되지 않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균형을 깨지는 거다. 이게 이제 실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어조의 증상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증상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소화기의 증상도 있고 뭐 대소변의 문제라든지 머리가 이제 소화기가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좋아지죠. 또는 대소변의 문제도 올 수가 있고요. 또 머리가 어지럽거나 막지가 않고 기억력이 감퇴되죠. 그렇죠? 또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두근거리고 놀래거나 두려움이 많아져요. 또 이제 여기 팔다리, 허리 뭐 이런 관절의 통증도 생기죠. 관정통.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자꾸 약해지면서 진액이 부족한 게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시켜야 진액을 잘 만들어주죠.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이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불편 증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대소변이 불편하다, 불면증이 있다. 또 요새 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죠. 성인병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풍 치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중풍하고 치매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중풍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중풍은 어떤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풍. 되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중풍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혈압인 분들은 약 열심히 챙겨 드셔요. 왜 드세요? 하면 중풍 올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중풍뿐만 아니라 고지혈증도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경우도 있죠. 또 이제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아주 병명은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드시는 약을 보면 다 같은 성분의 약을 용량만 다르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성분은 같아요. 예, 그런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뭐 이제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하거나 또 몸에 이제 찌꺼기, 기름때가 많이 껴 있거나, 그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이런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 할 때 다 비슷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으로 우리가 중풍이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왜 어렵냐 하면 우리 몸은요, 다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중풍이 오는 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풍이 오는 것을 그 성분이 같은 한 가지 약으로 치료나 예방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서양의학과 달리 전통 한의학에서는 누가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럼 요 사람이 이제 불편한 분을 치료를 해드릴 때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될까 해서 이 약도 써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치료를 해드리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통계도 할 수가 있고 그 또 나온 결과를 다 다듬어서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처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수세기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된 그런 것이 이제 한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풍 하나를 치료할 때에도 처방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많겠어요? 체질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정교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은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야 병이 안 생겨요. 그걸 어그러뜨리고 거꾸로 산다 그러면 여름에 겨울처럼 산다, 겨울에 여름처럼 산다. 그 사람 건강하겠어요? 아니요. 병이 나죠. 감기가 들든지 뭐 배탈 설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의 그 순응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병이 나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인체에 대비해서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대개 보면 비인다 중풍이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은 중풍에 걸리기 쉬워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살이 이렇게 쪄 있는 분들이 대개 고혈압 환자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찐 분들, 그다음에 또 살이 이렇게 푸석푸석하면서 잘 붙는 분들이 있어요. 뚱뚱해도 단단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기가 허한 사람들이에요. 겉의 체격은 이렇게 좋지만 속이 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중풍에 걸리기 쉽고, 또 이제 열이 많아, 얼굴이 벌겋고 열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열이 많아도 중풍에 걸리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소화기가 굉장히 이제 약해서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해도 중풍에 걸릴 수가 있고, 또 늘 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중풍에 걸리기 쉬운데, 또 중풍 비슷한 증상들, 이제 다른 원인으로 중풍 비슷하게 오는 그런 증상들도 있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예, 그래서 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드시면 그러다가 이제 주습이라고 해요. 그거는 몸에 그 이제 습한 기운이 이렇게 축축하고, 이제 여름에 장마철 어때요, 날씨가? 예, 아주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그렇죠.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습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속에 장마철처럼 그런 기운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예, 이런 분들도
중풍처럼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상은 뭐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고 입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오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풍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마찬가지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에 이제 50대 중반인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보기에는 살도 이렇게 체격도 좋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거의 매일 드세요.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본인은 이제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깨어나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중풍이라 그러고 한 20일 정도 이제 치료를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또 괜찮아졌으니까 술을 또 드신 거죠. 그랬더니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전에는 그냥 뭐 괜찮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몸이 한쪽으로 왼쪽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을 걸을 때 자꾸 이제 중심을 잃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예. 말도 좀 이제 편안하게 못하고 이게 딱 중풍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와서 아무리 이제 병원에서 뭐 저런 재활 치료하고 뭐 물리 치료하고 그래도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 맞으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침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몸속에 아까 얘기한 그 장마철 같은 습열을 빼주고 또 주독을 풀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중풍과 거의 유사하지만 치료는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치료를 할 때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분은 50대 초반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혈압도 안 높고 그냥 보통인 분이신데 어느 날 머리가 엄청나게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셨더니 검사를 하니까 뇌출혈이 돼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마자 그냥 입원해 갖고 수술까지 하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른쪽 여기에 출혈이 돼서 거기 수술을 하셨는데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가 푹 꺼져 있어요. 계란 하나 크기만하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병원을 퇴원하시면서 바로 한의원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왠지 한약을 드셔야 이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 재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어혈, 그러니까 그 피가 있는 거를 제거를 잘 해줘야 되지만 때로는 거기에 어혈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수술한 부위가 아주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막 콱콱 쑤시고 욱신욱신하고 쑤시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머리도 멍하면서 아주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 밖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일 호소하는 거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이 욱신욱신 콱콱 쑤시는 게 안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냥 밤을 꼴딱꼴딱 새우시는 거예요. 이것만 좀 안 아프게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중에는 어혈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이런 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렸어요. 쭉 드시면서 차츰차츰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주무시게 됐는데 더 좋은 거는요. 뭘까요? 여기가요. 푹 들어가 있던 게 차츰차츰 차올라가지고 예 한참 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증상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한약을 먹고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원상복귀가 됐는지 참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통증만 없애려고 약을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통증이 생기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술을 했지만 어혈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거 없애는 치료를 하고 또 체력을 보충하면서 수술이 마무리되는 이런 약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풍이라도 증상은 다양해요. 원인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뭐 중풍에는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체질,
증상 요거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써드리면 증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많아도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또 한 분은 연세가 이렇게 70대 이제 초반이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진료실에 앉아 계시는데도 눈을 이렇게 감고 계세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이런 분이고, 거기에다가 이명도 있죠. 또 이제 아주 본인은 그 더더군다나 소화도 너무 안 되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로 이제 호소하신 증상은 어지러움증이었어요. 이걸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이제 또 미식거리고 또 이렇게 토할 것 같고 멀미도 하시고 이명도 있어요. 병원에서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 검사를 했죠. 근데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분이 정상일까요, 과연? 아니잖아요.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 나왔느냐? 이거는 기능이 잘못돼서 이런 불편 증상이 생기신 거지 머릿속에 뭐가 막혀 있거나 생겼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했을 때 뭐가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능이 잘못돼서 오는 증상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진맥을 하면요. 그분의 이제 진맥을 하고 체질이랑 이런 걸 다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아니까 치료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는 뭐 이제 어지럼증 있고 또 이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석증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달 치료를 하셨는데도 별로 좋아진 게 없으셨어요. 본인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셨는데 우리가요 그 비위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비위가 상한다, 비위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비장이라는 거는 소화기에 속하지만 또 팔다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게 하고 요거는 다 소화기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어지러우신 거는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우신 것이 아니라 소화기, 비장이 허해서 온 거예요. 비위 기능이 너무 허하시기 때문에 음식 잡순 것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 소화시켜서 만들어진 진액을 머리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귀도. 그러면 요새 또 이명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많아요, 요새는. 근데 대개 이제 급성적으로 온 돌발성 뭐 난청이라든지 이명 이런 경우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갑자기 너무 많이 썼다거나 과로를 갑자기 했다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명은 허증으로 오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딸리면서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러면 기운은 맑은 기운은 못 올려주고 화가 오르니까 귀에서 웅 소리가 나든지 뭐 매미가 울든지 이런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명이 온 거는 이것도 비장하고 비위 기능이 약해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는 뭐를 해드렸냐 하면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츰 이제 어지러운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나서 오시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네, 이렇게 눈 감고 앉아 계시던 분이 막 눈도 반짝 뜨시고 이렇게 탄력이 생겨 보이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요 체력을 보충해서 진액을 채워드리면요 우선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돌아요. 예, 우리가 이제 나무도 시들시들할 때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잎사귀도 막 이렇게 파랗게 살아나고 그렇듯이 연세 드신 분들도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젊은 분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분도 비장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해드렸더니 이 증상은 물론이고 아주 이렇게 생기가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커지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그분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이 결과물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그 허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 먼저 손 드셨네요. 예. 예, 저는요 화장실을 네. 매일은 보지는 않아도요. 네. 좀 가면은 시원하게 좀 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소화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약을 먹기는 먹어요. 제가 약국에 소화가 안 될 때는요. 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차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불편할 때 그때 네, 네, 드시고. 네. 예. 그러면 변을 이렇게 매일은 안 보시더라도 한 2, 3일에 보시더라도 시원하게 보시면 괜찮은데 네. 그게 시원치 않으시네요. 네, 네.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5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폐경 되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얼마큼 되셨어요? 폐경 되신지? 된 지는 한 1년 안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맥을 먼저 봐드릴게요. 갱년기 증상은 없으셨어요? 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저는 조금 있었어요. 예, 그러세요. 긴장 잘하시는 예민하신 분이네요. 아, 제가요? 예, 예. 좀 예민하신 편이고 아랫배도 차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손발도 차시고, 예, 왼손 보시고요. 지금 살짝 감기 몸살기가 좀 있으시네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예. 조금 네. 있어요. 선생님. 예, 예. 꼭 뭐 기침 콧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네. 지금 살짝 몸살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예.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지금 딴 얘기. 이제 여름철에는요 속이 허해지고 냉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배탈이 잘 나고 오히려 감기 잘 걸려요. 더우니까 이제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거나 차운 거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감기가 쉽게 걸리고요. 겨울보다 치료가 더 안 돼요. 더우니까 자꾸 또 찬바람 쏘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분 보니까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따뜻한 거를 드셔야 탈이 안 나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배탈 설사가 잘 있는 거예요. 장염이 잘 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오히려 찬 거 먹으면 탈이 덜 나고요. 여름철에는 따뜻한 걸 드셔야 돼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맥을 보면서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랬고 아랫배가 차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아랫배 속에 여자분들은 자궁, 방광, 대장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폐경은 되셨으니까 이제 자궁 기능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런데 대장은 대장뿐만 아니라 추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움츠려들고 위축되잖아요. 겨울철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추우니까 움츠리고 다니거든요. 여기가 차다는 얘기는 대장도 활동을 원활하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을 만들 때에도 빨리빨리 충분히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들 보면 매일 한 번씩 대변을 봐야 괜찮은 것이다.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니에요. 2, 3일에 한 번씩 보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변비 아니에요. 매일 보시더라도 힘들면 변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뭐 며칠에 한 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럼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랫배가 차니까 장이 운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변비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 기능도 조금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소변을 좀 지금도 그럴 거고요. 신경 쓸 일 있든지 날씨가 추우면 소변 좀 자주 보시고 또 이제 날씨 따뜻하고 마음 편안하면 좀 편안하고 아직은 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소변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또 평상시에 긴장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변 같은 것도요. 여행 가거나 집 떠나면 변을 더 못 봐요. 예, 그러고 집에 와야지나 이제 그나마 변을 보고 그런 분들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대개 남성들에 비해서 자극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장기 중에 자극에 민감한 곳이 자궁, 예, 대장, 방광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궁에 대변에 소변에 문제가 잘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조금만 써도 방광염 걸린다, 오줌 소태 걸린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변을 제대로 못 본다고 그 방광염이라고 항생제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먹을 때는 한 며칠은 괜찮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연세가 이제 50대 초반이시라는 얘기는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육에 힘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자극에 더 민감해지면서 또 이렇게 노안도 오기가 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음식도 고단백 식품 적당히 잘 섭취하시고 운동을 지나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우리 동의보감에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고 적당하게 움직이고 또 골고루 음식을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먹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건강에 사는 양생법인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될 수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고단백 식품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변이 불편하실 때는 섬유질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식도 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야채를 날걸로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야채는 성질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물 종류 생각하면 거의 살짝 데쳐서 무치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네. 자꾸 발에 쥐가 잘 나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좀 괜찮다가 네. 어떨 때는 또 자다가도 이렇게 다리에 그러세요? 쥐가 올라가지고 일어나서 네. 막 주무른 적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자주 그러시고 그러면 가끔 주로 그래요. 주무실 때 쥐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보다? 아니 앉았다 일어날 때도 그래, 그러기도 네네. 하고 예. 어떨 때 자다가도 그렇고 그러세요. 어디 손도 이렇게 뭘 만졌다 피면 쥐가 좀 나. 쥐가 잘 나시고 진행해드릴게요. 오른손 보시고.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체 힘이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체질적으로 좀 튼튼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고 약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거나 발목이나 허리 같은 데 삐끗하기도 쉽고 어렸을 때 이제 잘 넘어지거나 커서는 뭐 삐끗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발목이나 허리 이런 데가 삐끗하기도 쉽지만 삐끗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쥐가 나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혈액순환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가 이렇게 잘 소통을 못해도 쥐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체 힘이 약하고 아랫배가 참 차고 그러니까 이 허리 아래쪽으로 기혈이 잘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저리고 그다음에 손도 또 가끔 저리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손발은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잡수는 건 잘 잡수실 거예요. 입에선 잘 당기시죠. 그런데 이제 잡수고 나서 이렇게 잘 잡숫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좀 소화가 안 되든지 입맛이 떨어지든지 좀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화기가 튼튼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먹으면 소화기가 튼튼한 줄 알고 계시는데 먹고서 여기 속에서도 소화가 잘 돼야 소화기가 튼튼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꾸 이분 같으신 경우에 과식 폭식을 하기가 쉬워요. 안 먹다가도 몰아서 먹든지. 그리고 과식이라 그래도 남보다 많이 먹는 과식이 아니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한두 숟갈씩 조금 더 먹는 경향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 숟갈씩 좀 덜 잡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발에 쥐가 잘 나거나 이런 것들은 기혈이 잘 안 도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치료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혈액순환 개선하는 약 드셔봐야 먹을 때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근본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기혈이 잘 돌도록 이런 이제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평상시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손으로 배를 좀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시면서 기본 이제 300번은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걸으시면서 그게 바로 소화 기능 편안하게 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주는 그런 방법이고 비위가 편안해야 팔다리가 편안해요. 예, 그래서 우리 팔다리 증상 중에 소화기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허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차츰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이 쇠해지기 쉬우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지도 마시고 또 모자라지도 않으시게 이제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